네, 얻기 어려운 기업의 자료와 분석은 한국 IR협의회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하는 연구위원들의 리포트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또 기업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로보티즈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어떤 기업인지 짚어주시죠. 네, 로보티즈는 이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로봇 부품과 자율주행 로봇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로봇 부품인 액추에이터가 91%로 대부분이고요. 로보티즈를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로봇 부품을 일단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추에이터가 무엇이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관절 부품입니다. 로봇에 보면은 관절들이 들어가죠. 거기에 구동을 하는 구동 모듈 장치입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다시 그 안에서 드라이버나 엔코더, 브레이크, 모터, 감속기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들 때, 특히 관절이 있는 로봇을 만들 때 액추에이터가 사용된다. 그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핵심 부품인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일전에 뭐 SBB 테크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은 그 안에 감속기 부품도 자체 제작 판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감속기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터의 회전력을 힘으로 변환해주는 부품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완제품 로봇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완제품 로봇은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터틀봇하고 실내 자율주행 로봇,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터틀봇은 연구 개발용 소형 로봇입니다. 연구소에서 주로 로봇을 개발할 때 먼저 실험을 해보는 용도로 쓰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 있는데 제품명은 이제 집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은 지금 현재도 이제 호텔이나 사무실에서 런치돼 가지고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고 로봇팔이 탑재가 돼 가지고 어떤 물품이나 것들을 이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접객도 일부 하고 물품 이송을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을 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있는데 제품명은 일겜입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이제 쓰일 수 있는 로봇 주로 이제 배송이죠. 배송이나 안내 같은 것을 이제 하는 거고요. 요것은 이제 로봇 분야 중에서도 가장 그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핑 같은 걸 좀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주고객은 이제 해외 방산이나 빅테크, 국내 로봇 스타트업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쪽에서 좀 더 각광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을 보면은 특이한 것이 LG전자가 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제 일전에 로보스타라는 코스닥 상장사도 인수하고 로보티즈에도 7%대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만큼 LG그룹은 조금 일찍부터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고성장이 좀 전망되는 산업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네, 이미 다들 뭐 인정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장기 성장은 확실하게 될 것 같죠. 기본적으로 시장 이제 숫자를 보면은 로봇 액추에이터 글로벌 시장은 22년에 134억 달러에서 2032년에 400억 달러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봇 완제품이 고성장하고 부품은 동반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진행될 것 같고요. 완제품에서 이제 협동 로봇이 좀 더 고성장할 것 같은데 일전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은 연평균 30%대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물류 로봇도 그거 내지는 그거 이상 정도로 고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을 이렇게
성장성이 확실하고 전망이 좋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얘네가 이제 아까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영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쪽에는 이제 뉴빌리티라던가 우아한 형제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그쪽에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활발하게 이제 상용화가 됐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봇 산업의 전반적인 확장성과 성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로보티즈가 가지고 있는 주요 투자 포인트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1999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처음부터 액추에이터 등 로봇 부품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인원 중에 52%가 연구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개선된 제품을 이제 내고 있고요. 올해 말에도 개선된 제품을 또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높은 회사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본다면은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율주행 로봇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생각보다 그 실내의 터프한 이제 시장 환경 내에서 이제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만은 이미 이제 실내에서는 호텔이나 사무실에 납품을 했고 실내에서도 곧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규제 완화가 조금 진행이 됐거든요. 11월 17일부터 로봇법 관련해서 개정안이 시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이제 공원에서도 금지, 그리고 도보에서도 로봇 이동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성장성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 이미 뭐 많이 예감하시겠지만 로봇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현재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138억, 마이너스 3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도 영업 손실은 조금 더 확대된 상황이고요. 이유는 경상 연구개발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 로봇 개발 관련한 비용이 늘고요. 그리고 인력도 늘고, 그리고 이제 감속기 관련 상품화 비용 같은 것까지 늘어서 실적은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는 매출 289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59억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요. 전년 대비 적자는 확대입니다. 그거는 이제 주가에 이제 꾸준히 반영돼 와서 생각보다 로봇 기업인데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 실적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다만 이제 얘네가 가장 도전적인 분야인 자율주행 쪽에 이제 기술 개발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이지만 그것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만약에 결실이 시작된다면은 시장 기대치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기대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부분에서 이제 어떤 점을 잘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로봇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은 이제 당연한 걸로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를 네. 기반으로 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측정이 가능할까요? 예, 아무래도 산업이 유망하다 보니까 네. 밸류에이션은 이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일단 3천억대 초중반 정도 되는데요. PSR은 11배 정도로 시장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산업은 실적이 당장 안 나와도 밸류에이션은 이제 할증을 해주겠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이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유사 기업 대비 이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 위치에 있냐라고 본다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피어 평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네 PSR이나 PBR 대비 이제 피어들의 밸류가 높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의 이유는 여기 써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사업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아직은 높다.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블루오션 분야,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 거기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시장 자체도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로봇 개정안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계속 매출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또 기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은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만 기업의 가치를 잘 찾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경상 연구 개발비 비중 매출액 대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시장에 약간의 비난이 있더라도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선도업체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일단은 느껴집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경상 연구개발비 비중이 39%대에 이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조금 우려할 만한 수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적은 안 좋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점차 이제 결실이 맺어지거나 맺어질 만한 트리거가 느껴진다면은 계속된 할증 거래가 시장 대비도 피어 대비도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실적 발표 시즌이 보통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5월이라든가 10월, 11월 같은 그런 시기에는 조금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 가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도전을 하고 있는 로보티즈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지금부터는 박선영 연구위원과 이 시간 채워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제노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저는 이제 영상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시장에서 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한데, 네네.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네. 사실 제노레이라는 회사는 저희가 정형외과 같은 데 혹시 가셨으면 C암이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요새 어깨 아파서 병원에 가서 최근에 주사요법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C암이라는 그런 기기의 그 국내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국내 1위, C암 국내 1위 종합 영상 진단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진단 장비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을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 선정된 기업입니다.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설립된 병원 및 치과용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사용되는 C암, 그리고 유방 단층 촬영이 가능한 맘모그래피, 그리고 치과용 CT, 파노라마 등이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사실 뭐 바텍이나 레이 같은 회사로 치과 진단 장비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덴탈 영역뿐만이 아니라 메디칼 영역 쪽에 영상 진단까지를 동시에 커버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형 C암 분야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70% 이상의 1위 기업이고 핵심 기술 내재화를 통해서 차별화된 제품력으로 전 세계 약 8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결 매출의 기준으로는 826억 원이고요. 사업 부문별로는 메디칼이 50.7%, 덴탈이 34.5%, 기타 15%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가 약 25%, 해외가 약 75% 정도로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C암 제품을 아까 제가 초반에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림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이 메디컬 영역 쪽에 보시면은 이 C암이라는 게 모바일 C암이라고 해서 정형외과, 마취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쪽에 가시면 아마 많이 혹시 시술을 받거나 그러실 경우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수술을 할 때 실시간으로 그 수술 부위의 시술을 할 때 그 부위를 관통하는 것을 보면서 의사들이 시술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동사의 두 번째 제품 같은 마모그래피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유방 촬영을 하는 그 굉장히 아픈 그게 있거든요. 그 장비가 맘모그래피입니다. 이런 두 개의 장비 외에도 잘 알고 계시는 덴탈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메디컬 그리고 덴탈 영상 진단 기기를 이제 동시에 커버하는 국내 유일한 1위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영상 진단 장비 시장의 뭐 추세나 흐름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뭐 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영상 진단 장비 기기라는 것들이 인체의 내부 조직이나 기관을 포함해서 의학적으로 유용한 모든 생체 정보를 영상화하고 이로부터 진단이나 치료에 이용되는 임상 정보를 추출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엑스레이 촬영 기기, CT, MRI, 뭐 초음파 영상 기기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글로벌 영상 기기 진단 시장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약 3.7% 정도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 회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이 디지털 엑스레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약 87억 달러에서 2024년 약 141억 달러로 연평균 8.4% 정도의 높은 시장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엄청 이 분야의 기술이 발전이 됨에 따라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루닛이나 뷰노 같은 회사부터 시작해서 영상을 가지고 의료 영상을 기준으로 굉장히 다양한 진단이 가능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 영상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영상 진단 장비 시장은 계속해서 좀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로 이어서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 제가 투자 포인트로는 크게 두 가지를 뽑았고요. 첫 번째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국내 시암 점유율 1위에 그리고 다른 뭐 치과, 메디컬과 덴탈 영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 기업이다. 두 번째로는 이 글로벌 강소 기업이 글로벌 진단기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투자를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노레게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술 내재화를 통한 영상 진단 분야의 메디칼, 덴탈 제품을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을 한 엑스레이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제너레이터 그리고 플랫 패널 디텍터. 그러니까 디텍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들을 레이나 바텍들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동사는 직접 개발을 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또한 이 3D 영상을 재구성하거나 가시화하는 그런 기술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 개발,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 판매, 유통, CS까지 전 분야를 동사는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형성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기종 내에서도 사양 다변화를 통해서 로우엔드 제품부터 하이엔드 제품까지 다양하게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중저가 위주의 장비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하이엔드 제품을 강화해서 종합병원이나 2차 병원까지도 이제 매출처를 확대하는 식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사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안정적인 영업망,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판매에서 고객 대응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바탕으로 국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차별화된 제품력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 비중도 5%나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수출 지역별로 보면은 아시아가 26.6%, 미주가 13.5%, EMEA가 38.4% 정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5곳의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40여 개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본으로 80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병원들이 알아서 장비를 잘 구비를 하고 그것들을 그 환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랑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의 병원 시장 같은 경우는 보건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정부 입찰 기회가 좀 많이 존재하는 편입니다. 동사가 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 차별화된 그 높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 대비해서 또 가격 경쟁력이 좋은 제품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국가별 입찰 참여를 통해서 굉장히 수차례 입찰을 한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런 국가별 입찰 참여를 위한 영업 전략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것들이 실적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국가별로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수출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미, 유럽 같이 구매력이 높은 선진 시장은 프리미엄 제품 출시를 통해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AS 기술 지원 같은 거를 통해서 대응력을 강화해서 이쪽에서의 이쪽 시장을 확대할 전망이고요. 중국, 인도 같은 신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가 딜러 확보를 통해서 밀착 영업,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지를 확대하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중동, 아프리카 같은 시장은 이런 각국의 정부 입찰 참여를 통해서 매출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중남미에서 가장 큰 시장인 브라질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중남미 전역으로의 신규 시장 확정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잘 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인데 네. 넥스트 레벨을 네. 통해서 이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네. 포인트를 사실-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동사가 2022년까지, 그러니까 2014년에서 2022년까지 8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은 14%, 영업이익은 연평균 42%의 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우수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 국내 의료기기 회사들을 보면은 대략 매출액 1,000억 원까지 달성은 조금 무난하게 가는데 사실 1,000억을 돌파하고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사실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유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대비 인지도가 좀 부족한다든지 이런 요인으로 해서 시장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 1,000억 원 돌파하느냐 이게 그 기업의 중장기 성장성에서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 지금 현재 800억대 그리고 올해는 900억대 중후반 정도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의 어떤 한 단계 레벨업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크게 첫 번째로는 생산 능력, 두 번째로는 마케팅, 세 번째로는 연구 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 달에 그 성남시에 지금 기존 대비해서 약간 4배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춘 신공장을 건축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8월 달에 튀르키예 법인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중국 지사 법인을 설립을 하며 해외 법인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마케팅 담당 임직원 수를 굉장히 확대하면서 이쪽에 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경상 연구개발비를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고요. 연구개발 쪽에서 요새 최근에 가장 이슈는 인력 확보입니다. 이쪽 영역이 워낙 산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여기저기 지금 여기저기 뽑으려는 곳들이 많아서 굉장히 인력 유치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동사는 이런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서 최근에 강남구의 소프트웨어 전문 연구소인 플렉스랩도 설립을 하였고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런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이런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 가지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쪽에 좀 그 투자를 통해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의료기기 기업으로서 가기 위한 투자를 적정한 시기에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성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이제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네. 다만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이 투자 집행이라는 게 결국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정비가 늘어가는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보시면 2022년에도 실적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1% 성장을 하였고요. 시암 같은 동사의 대표 품목이 굉장히 수출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같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매출액이 15% 정도 성장한 948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대비 12% 정도 감소한 131억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나 브라질 등의 그런 국가 입찰을 바탕으로 최근에 메디컬 사업 부분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올해 4분기고 내년까지도 굉장히 뭐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아서 매출 부분은 크게 의심치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측면에서는 뭐 인건비성 비용, 지급 수수료, 경상 연구 개발비 등의 비용이 확대되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해외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 올해 10월부터 신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관련된 인건비, 연구 개발비 같은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수익성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종 기업 대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때요? 네, 제노레이 2023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PER 7.8배, PBR 1.0배, PSR 1.0배로 동사의 매출 성장성 같은 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된 평가라고 전 보고 있고요. 실제 동종 기업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정평가 구간입니다. 또한 동사가 2018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이후로도 보면 역사적인 PER, PBR 밴드 차트 상에서도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업계 아까 동종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보다는 아직 매출액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이하이고 뭐 매출 성장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뒤지지 않았지만 이런 규모적인 측면에서 세컨티어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늘 퍼스티어 대비해서 항상 디스카운트를 그동안 받아왔었습니다. 그 상태에다가 지금 사실 올해 내년 계속해서 약간 수익성이 전년 대비해서 안 좋아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매출 1,000억 이상 그 중장기 성장성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투자성 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통해 이 늘어나 있는 고정비를 넘어서는 수준의 그 매출 성장이 구간을 했을 경우에는 매출보다 수익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며 이런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투자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를 네네. 포함한 리스크 요인으로 보시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네. 사실 지금 계속 연계된 내용이거든요. 네. 실적하고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실 동사가 2018, 19, 20, 21년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19.5, 22.5, 18, 20.1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평균 20% 정도를 내외 굉장히 우수한 실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8.1, 올해 12.8%까지 영업이익률이 급락을 하면서 이게 숫자만 봤을 경우에는 회사가 이익률이 안 좋아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해서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선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그 구간이다. 이거 투자 설비를 증설하고 해외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고 또 매출을 잘하기 위한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일시적인 수익성 해소는 불가피하지만 매출 확대를 통해 다시금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구간이 기대될 테니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까지 잘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제노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박선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